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포토샵 기초부터 완성까지 12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는 레이어에 대한 강의이며 이전 시간에 작업한 작업물을 이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작업한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었었죠. 여기를 보시면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레이어들은 이와 같이 이미지들을 층층이 겹겹이 쌓아서 한눈에 봤을 때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동하기 편하고 수정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하기 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효율성에 기점을 두는 거겠죠. 자, 이 경우에 이동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이 이미지에 특정한 걸 선택할 때는 레이어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끄게 되면 그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감추거나 눈을 키게 되면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은 직접 레이어를 선택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이동 툴에서 오토 셀렉트라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었을 때에 얘를 누르면 그 위치로 레이어가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레이어, 즉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레이어를 복제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내용을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내용을 삽입해야 되거나 만들어야 될 때 그때 레이어를 잘 확인하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작업을 하다가도 실수가 이루어지고, 그 실수가 이루어지면 수정 보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는 이와 같이 만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얘를 새 레이어를 지울 때는 델리트 눌러서 지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지울게요. 선택하고, 자, 확인하고, 델리트. 자, 다시 한번 영역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픈. 상자 1. 얘를 영역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가져가야 되겠죠. 이때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었을 때는 아마 여기에 있는 자석 올가미를 이용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꼭 자석 올가미를 써야 되느냐? 요럴 때 꼭 그걸 써야 되느냐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퀵 셀렉션이나 매직 핸드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직 핸드 툴은 검정색 부분이 이 전체에 다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될 수 있겠죠. 근데 침범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좀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네. 자, 컨트롤 T 영역 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퀵 셀렉션 툴을 또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적당히 크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곧바로 빠르게 영역을 만들 수가 있죠. 대신에 이 범위에 대한 크기를 잘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빼가지고 영역을 이렇게 좀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또 추가하고요. 적게 만들어서 또 확대를 해가지고 컨트롤 플러스로 얘를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충 됐나요? 자, 이때 가져가야죠. 컨트롤 C 가서 컨트롤 V. 자, 지금처럼 제가 가져갔는데 제가 원하는 위치 또는 원하는 레이어, 어떤 이미지 위치나 위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잘 못하고 이렇게 가져올 때가 있죠. 저는 어떤 이미지를 보다 얘가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는 이 내용을 눌러서 이 레이어를 누르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죠. 자, 꼭 가볼게요. 제가 좀 하나씩 움직이지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우리가 줄이거나 늘릴 때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별로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T를 하고 제가 얘를 줄였습니다. 아주 많이 줄였어요.
엔터를 치고 위치를 이동한 다음에 너무 작아서 제가 얘를 키우려고 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이와 같이 키웠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깨지네요. 그죠? 뿌옇게 됐죠. 원본에 있었던 그 모든 정보들이 지금 축소되면서 사라져 가지고 다시 그걸 확대했더니 이와 같이 정보가 나타나질 않네요. 이럴 때 그 정보를 묶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를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놓고, 자,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 그럼 여기에 요 레이어 옵션에서 보시면 여기에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요걸 누르시면 얘가 이와 같이 다른 이미지와 다르게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 네,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 이것이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우리가 줄였다가 아까부터 많이 줄였죠. 위치를 이동하고 다시 컨트롤 T로 이렇게 눌렀더니 이 부분이 뭐가 됐냐면 정보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이것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보를 묶어 놓은 거예요. 정보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걸 삭제한다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삭제가 안 되죠. 영역을 잡고 델리트 안 된다고 뜹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 자체 어떤 편집을 뭔가 해야 된다. 잘라내거나 뭐 없앤다거나 또 뭐 어떤 걸 복제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특정한 그 어떤 이미지를 뭔가 변형을 줄 때는 스마트 오브젝트에서는 걔를 해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제해야 되냐면 오른쪽 눌러서 거기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이렇게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가 보면은 네, 여기는 안 보이네요. 그럼 그냥 여기서 할까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그러면 다시 아까 스마트 오브젝트에 표시된 부분처럼 되어 있는 게 사라져 버렸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지워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스마트 오브젝트가 무조건 좋으냐 또는 스마트 오브젝트가 무조건 나쁘냐 귀찮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크기 조절을 우리가 빈번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정해진 다음에 어떤 편집 작업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로 해제시킨 후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어쨌든 전 얘를 다시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 Convert to Smart Object Ctrl T 이와 같이 얘를 조정할 수 있죠. 자, 여기에는 이 여자분에 관련된 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들 찾아서 자, 이동 툴로 확인해보고 눌러서 자, 이렇게 해놓고요. 델리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파일에 가서 오픈. 그 다음에 서 있는 여성 선택하고요. 자, 얘를 영역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퀵 셀렉션 툴 이용해서 영역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컨트롤 V. 아까와 같이 얘가 위치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줄여야 되는데 이때 줄였다 늘렸다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면 가져와서 오른쪽 눌러서 Convert to Smart Object를 만듭니다. 그리고 컨트롤 T 줄여서 위치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너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 T 다시 누르면 그 이미지의 정보는 깨지지 않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여기는 요 꽃잎 모양처럼 해서 요 부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의 몸을 그거를 없애려고 들어간 것처럼
뒤에 있는 것처럼 보여줘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럴 땐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었냐면 레이어에서 레이어 10이라는 부분 얘를 끄고 그 다음에 레이어 1 눌러서 영역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다시 레이어 12 누르고 눈을 켜고, 그래서 여기다 델리트 이렇게 했었죠. 근데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 뭐 때문에요? 스마트 오브젝트 때문에. 얘를 풀어야죠. 오른쪽 눌러서 여기 있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풀어서 델리트 이렇게 없앨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컨버터 투 스마트 오브젝트 하고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가 어떤 역할인지를 좀 더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에서 내가 글자를 선택하고 글꼴이죠. 글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쪽 눌러서 보시면 자, 레스터라이즈 타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가 컨트롤 T를 누르고 어떤 변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자, 모양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처럼 안 되네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눌러서 사다리꼴 모양처럼 안 되네요. 그럴 때는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데 풀게 되면 오른쪽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타입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이와 같이 컨트롤 키, 알트 키, 시프트 키 이런 식으로 얘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조정이 되면 이제부터 얘는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인 경우에 왜곡시킨 다음에 다시 오타가 생겼을 때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참고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제가 컨트롤 Z를 자꾸 눌렀습니다. 히스토리 가서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자 가서요. 글자 타입 툴로 다시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하나를 더 복제합니다. 레이어를 더 복제할게요. 자,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은 레이어 패널 메뉴에서 뉴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 비어 카피 얘로 우리가 복제할 수 있고요. 또는 누른 채로 이와 같이 뉴 레이어 아이콘에 갖다 놔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컨트롤 Z 할게요. 또는 컨트롤 J로 이와 같이 우리가 복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J로 이렇게 복제가 가능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원본은 눈을 끄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다시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모양을 바꾸고 엔터를 치고, 만약에 글자가 잘못되면 다시 쓸 필요가 없죠. 다시 쓸 필요가 없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뭘 쓰냐면 바로 컨트롤 J 레이어 복제라는 부분들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또 뭘 설명을 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쭉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레이어에 뭐가 이름들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4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릴 때 여자 레이어 12, 레이어 13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이름 하나 정할 때도 레이어 12, 13, 14 이러면 전달하는 것들도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 레이어 이름을 우리가 알기 쉽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레이어 1. 자, 이름을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배경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확인해 봐죠. 눌러서 얘 눌러가지고 확인해 보고 여기다 내가 얘를 뭐 상자 1. 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동이 아니라 여기 그 셀렉트로 오토 셀렉트 체크된 상태로 누르면 또 상자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또 얘 이름을 내가 상자 2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클릭해서 물결 무늬라고 한번 넣을까요? 자, 얘를 제가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얘를 물결 무늬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제품 이렇게 넣을까요? 얘를 제품. 그 다음에 얘는 제품 그림자 이렇게 제가 이름을 쓰겠죠. 그럼 제가 레이어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품 그림자 또는 제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확인하기 쉽겠죠. 또 위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얘를 불투명도 박스라고 할까요? 불투명도 박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뭘까요? 이걸 껐다가 여기는 우리가 라인.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눌러서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얘는 게임 콘솔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얘는 여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것들 보면 너무 많은 이제 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제품인 경우에 제품과 제품 그림이 하나잖아요. 요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제품, 그 다음에 제품 그림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Shift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어 옵션에서 우리가 New Group from Layer, New Group, 레이어를 새로운 그룹 만들겠다는 뜻이죠. 눌러서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정합니다. 제품 그룹.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콘솔은 할 필요 없고요. 박스와 박스 이 두 개를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얘 눌렀고요. 또 박스가 어디에 있나요? 자, 상자 1. 자, 이 경우에는 Shift 누르면 얘가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박스를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상자 1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 이름을 썸네일이 아니라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떤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가서 New Group from Layer 여기다 얘를 상자 박스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여자는 됐고요. 여기는 이제 요 은은한 향기 얘는 지우겠습니다. 클릭하고 얘를 은은한 향기 하고 델리트 확인 좀 해야 돼요. 자, 눌렀을 때 지금 우리는 얘 눌렀다가 다시 이제 은은한 향기를 눌렀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 버리면 자, 선택이 됐나요? 엉뚱한 걸 선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클릭해서 글자인지 내가 좀 지우고자 또는 필요 없는 레이어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델리트 누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얘는 제목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글자와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좀 귀찮죠. 우리가 이렇게 좀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선택한 다른 레이어가 움직이죠. 그래서 고정되어야 될 거, 움직이지 말고 이제 거기에 딱 고정되어야 할 것들은 누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잠궈 놓습니다. 락. 자, 여기는 여자도 눌러서 잠궈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얘를 이렇게 들어갈게요. 안 움직이네요. 두 개만 선택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다른 범위가 포함되면 엉뚱한 범위까지 포함되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선택하도록 하시면 돼요. 이렇게 포함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New Group from Layer 여기다가 우리가 타이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라인하고 라인 상자잖아요. 라인 박스잖아요. 그냥 라인 그룹이라고 해서 한번 넣을게요. 자, 요렇게. 자, 얘가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네, 선택돼 버렸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확장, 축소 할 수 있죠. 확장, 축소. 여기서도 내가 얘를 얘는 안 되네요. 그죠? 여기에서는 얘 눌러서 이렇게, 또 얘 눌러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네, 여기다 우리가 얘를 또 뉴 그룹 레이어, 그다음에 라인 그룹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타이틀 안에 들어가 버렸나요? 그러면 타이틀 바깥으로 빠져내야 되겠네요. 누른 채로 이렇게 나가면 더 빠져나갈 수도 있죠. 얘를 이렇게 하고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얘가 라인 그룹에 들어가 있거나 어떤 선택되어져 있어 그 선택된 부분들을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끼리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이 라인 그룹 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얘를 상자 박스를 선택해서 어디에 라인 그룹보다 밑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얘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컨트롤 Z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누르고 이렇게 테두리 박스가 보이면 자 얘를 누르고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박스 테두리가 보이면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요. 경계가 보이면 그 밑으로 또는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위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는 얘와 얘를 같이 움직이고 싶다.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때는 어디를 또 확인해야 되면 축소할게요. 이쪽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즉, 내 그룹 전체를 움직이고 싶거나 또는 레이어 하나만 하고 싶거나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여기다가 그룹 그러면 눌렀을 때 그룹 전체가 선택돼서 같이 움직이죠. 여기에다 내가 얘를 레이어 그럼 특정한 것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고요. 자, 그룹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했지만 얘는 그룹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룹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거나 또는 분리되는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부분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얘를 지울게요. 클릭하고 얘를 번거로우니까 자, 요거 두 개를 우리가 합쳐 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는 레이어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선택된 상태로 그 다음 여기다가 가면은 뭐가 있냐면 머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레이어가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상자 박스라는 건 필요가 없죠. 이건 레이어 하나가 되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경계가 보이면 빠져나가는 거고요. 상자 박스 그룹은 선택해서 델리트 눌러주시면 또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분리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떤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 합쳐버리면 그 다음에 분리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따로 내가 필요한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어에 가서 보시면 뉴에 뭐가 있냐면요. 레이어 비엇 컷이라고 하는 게 잘라서 레이어로 만들어주는 거. Shift Ctrl J 또 여기다가 Shift Ctrl J를 누르시면 얘가 따로 또 떨어지겠죠. 대신에 이름이 레이어라고 나옵니다. 얘를 또 상자 1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다가 얘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상자 1, 상자 2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우리가 그룹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다 미리 그룹을 만들고 여기다 이름을 정하고 여기에 이렇게 상자 그룹 정하고 얘들을 그 그룹 안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얘를 축소하고요. 그죠? 자, 이제 라인 그룹에서 한번 볼게요. 라인 그룹. 자,
자, 라인 그룹에서 제가 얘를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냐면 또 합칠게요. 머지 레이어. 합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힘듭니다. 자, 아까처럼 여기서 얘가 얘를 이렇게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잡다 보면 지금처럼 엉뚱한 곳, 즉 내가 얘를 분리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다른 부분까지 선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겹쳐 있었을 때는 합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또 합쳐야 되냐면 합체될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자, 이렇게 놓아서 얘와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J를 누릅니다.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얘를 합치거나 그래서 여기에 단축키를 외워두면 좋겠죠. 예. 컨트롤 E 이렇게 눌러서 합치거나 아니면 자, 이걸 지울게요. 다시. 자, 얘와 얘 선택하고요. 아까 우리 컨트롤 E라고 했었죠. 컨트롤 E. 근데 여기에 Alt를 같이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요 두 개의 원본 외에 합쳐진 레이어가 하나 더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작업하다가 또 실수가 있다면 다시 여기에서 뭔가 작업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오픈 해가지고 눈썹이란 거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아주 핸섬한 사람이네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색을 보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자, 얘를 컨트롤 J를 해서 여기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블렌딩 모드 거기에서 스크린 많이 밝아졌죠. 스크린은 밝은 부분을 좀 더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더 시커멓게 하려면 멀티플을 주면 더 어두운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여기 오버레이라고 하는 걸 주면 강조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떤 변화를 주고 제가 얘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컨트롤 A를 하고 또 컨트롤 C를 하면 얘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얘를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가져가 보면요. 컨트롤 V. 아이고야, 엉뚱한 가져갔네요. 자,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컨트롤 V. 자, 그랬더니 아까 똑같이 보정하기 전에 이미지로 와버렸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아까 같은 거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얘 두 개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눌러서 Alt도 같이 눌러가지고 자, Alt도 같이 눌러서 Alt도 같이 누르고 드래그해서 얘를 누르시면 그런데 문제는 백그라운드에 적용이 돼 버렸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원본을 그대로 놔두고 이 두 개 합쳐진 레이어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어쨌든 백그라운드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레이어로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그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레이어 0이라고 나오고요. 거기서 OK 의미가 레이어 되겠죠. 이 두 개 선택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알트 E 그럼 이와 같이 합쳐진 게 하나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컨트롤 C 가서 컨트롤 V 컨트롤 T 뭐 이렇게 얘를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레이어를 합친다라는 것들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합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같이 들어간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원본을 보관할 수도 있게 되는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나 또 설명을 드릴까요?
나중에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플래튼 이미지, 머지 비지블 뭐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이것들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추가되면서 나중에 중간중간에 또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거 설명드릴게요. 플래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를 전부 다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눌러가지고 플래튼 이미지 뭐라고 나오죠? 히든 레이어, 좀 감춰져 있는 게 은은한 향기가 감춰져 있네. 얘는 합칠 거냐? 오케이. 그럼 얘가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전체 다 합쳐지죠. 이럴 때는 이제 나중에 수정이 안 되겠죠, 그죠? 컨트롤 Z. 또는 우리가 여기에 비지블 머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비지블 머지. 그럼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숨겨 놓은 건 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만 합치겠다. 이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백그라운드를 끌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뭘로? 비지블, 머지 비지블을 하면 이와 같이 얘가 합쳐진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레이어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 되게 많죠.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되고 레이어도 복제도 해야 되고 레이어 이동도 해야 되고 위치도 바꿔야 되고 합치기도 해야 되고 어떤 효과를 주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레이어에 대한 충분한 선택, 충분한 확인, 그 다음에 기본적인 레이어의 운용 이런 것들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것만 잘 기억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있는 레이어 여러 가지 것들 찾아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레이어 학습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